안녕하십니까. 지표를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도 10월 다섯째 주 5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근간이 되는 M2 유동성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예측했던 대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재무부에서 돈을 페니까지 쓴다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선거까지 앞두고 있는데 유동성을 줄여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써도 이제부터 이게 또 10월달 발표니까 11월 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아주 여유롭게 돈을 계속 늘려가고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늘어나면 M2가 늘어나면 시장에 침체가 나올 수도 없고 소비는 계속 좋고 시장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죠. 계속 증가해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 발표된 지표 중에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조금 계속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돈을 풀어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굳이 소매 판매만 좋을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래도 계속 양호한 상태, 호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번에 이제 저항선에 딱 도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리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장기물도 그렇고 2년물도 그렇습니다. 단기물만 좀 올라가고 있는데 2년물도 그렇게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물론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급등한 후에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고 장기물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인데요. 이 지표도 열심히 고금리가 머물고 있는 거죠. 계속 5%라는. 그러니까 주택이나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이 지금 좋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조업도 그렇고 고금리에 영향을 받는 모든 실질적인 서비스나 이런 걸 제한 나머지 모든 업종이 다 아주 힘든 상황인 거죠. 경영하기가. 다음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인데요. 보시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대차 대조표 자산 줄여나가고 있다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반면에 재무부에서는 돈을 꾸준히 쓰고 있으면서 시중에 M2가 계속 그렇게 줄어들고 죄송합니다. 시중에 M2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늘리고 한쪽은 줄이고. 다음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신규 신청자 수는 급감했습니다. 허리케인이나 보잉 이쪽, 파업 이런 쪽, 항만 노조 이런 쪽들이 파업이 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좀 신규 신청자 수는 급감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계속 그 인적 자원을 여러 곳에서 조금씩 대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런 식으로 경제 지표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선거와도 또 어느 정도 연관이 돼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게 가능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는 합니다. 대학 졸업자들 이상이 주로 미국 동부와 서부에 몰려서 민주당 진영을 지지하고 대학 진학하지 못한 중산층, 백인 중산층들 미국 중부에 앉아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바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내구재 주문인데요. 내구재 주문도 이건 좋을 수가 없죠. 제조업이 그렇고 계속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구재 주문이 나쁘지만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PMI 수치인데 제조업 PMI가 거의 6월 이후에 처음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조업, 그러니까 ISM 제조업 쪽이 돌아서고 나서 제조업 PMI도 돌아서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거의 제조업이 불황을 탈출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는 어렵지만 좀 제조업이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뭐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재무부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그 결과 계속 서비스업은 55 이상의 호황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2년 선물 보시면 급반등해서 폭등한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기물은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4.2대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선거도 다다음 주고요. 다음 주는 대기업 실적 발표 있고, 다다음 주는 또 FOMC 회의까지 있고, 아주 초대형 이벤트가 널려있는 상황에서 저항선에 다다랐죠. 여러가지 지수나 뭐 그런 기술적 지표들도.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아서든 크게 움직이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방팔방이 불확실성으로 그냥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간 움직임은 역시나 횡보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은 거의 힘들 듯 하고요. 빅테크의 실적이 나쁘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망도 뭐 다들 좋게 나오죠. 그리고 S&P 기업들 이렇게 나오는 이익률 보면 좀 낮거든요. 그러면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선거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상승으로밖에 길이 안 보이죠. 왜냐하면 EPS가 늘어나는데 이게 내려가려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벌써 예측대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조업도 여전히 침체인데 선행지표인 PMI가 반전하고 있고요. 저항선에 도착 후 확실하게 행보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빅테크 실적이 있고요. 일자리 관련이나 실업률, PC 지표가 나오는데 하락 쪽은 확실히 아니고요. 선거 전까지 유동성은 계속 확장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빅테크들, 선거 FOMC로 이어지는 초대형 이벤트 주간이라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뭐 변동성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선거 끝나고 FOMC 끝나면 시장은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기반한 하락 요인이 다 없어지는 주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기업 이익은 다들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는 평균 이하로 마감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품은 크게 뭐 변한 건 없고요. S&P 500 스파이 이것도 계속 포함한 뒤로 내려간 5% 이상 상승했고 KRE는 거의 뭐 옆인데 배당하고 환율하고 하면 이것도 또 뭐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탑2는 ASML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중국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는 뭐 다들 좋죠. 이 정도만 해가지고 가도 크게 뭐 5%는 그냥 넘어갑니다. 한 서너 달 사이에 배당까지 포함해서 굳이 뭐 위험하게 개별 주식 들고 다니면서 머리 싸맬 필요가 없죠. 네, 이번 주는 다음 주 상승형 행보로 예측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